공무원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5분 안에 해결한다. 5분 해결. 이번 영상에서는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연금과세 2탄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연금소득 연말정산 산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소득 구간별 공제인 연금소득공제를 하여 연금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연금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액이 산출되고 이 과세표준액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여 1년간 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한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되고 기납부한 소득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공제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소득 연말정산 산정 절차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부양가족 공제라고 알려져 있는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의 대상, 요건 및 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1인당 소득공제 금액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대상자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금생활자 본인입니다. 본인은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 금액이란 종합소득과 퇴직, 양도소득 등 소득 종류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음은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여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독자적인 생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거 형편상 별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 및 자녀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나이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취약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 등의 사유로 주거지를 달리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나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의 대상, 요건 및 공제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경로 5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5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공제 금액은 1인당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생활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 5대 공제 100만원으로 총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공제의 경우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를 말합니다. 장애인 공제 금액은 1인당 200만원입니다. 다음 부녀자 공제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연금생활자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추가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부녀자 공제의 금액은 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공제의 공제 금액은 100만 원으로 배우자가 없는 소득자 본인에게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모두 해당된다면 이중 공제는 불가하므로 공제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금생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83세 아버지와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 인적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먼저 연금생활자 본인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 원이고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 70세 이상으로 경로 5대 공제에 해당되어 추가 공제 금액 1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이 인적공제 금액입니다. 두 번째 사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30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연금생활자 본인은 기본공제 금액 150만 원이고 자녀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제한이 없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 기본공제 금액 150만 원입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되어 추가 공제 금액 2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이 인적공제 금액입니다. 세 번째 사례,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 연금생활자가 소득이 없는 만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연금생활자 본인의 기본공제 금액이 150만 원이고 소득이 없는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연금생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을 부양함에 따라 추가 공제인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이 적용되어 총 400만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연금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공무원 연금 생활자인 본인이 자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직계 존속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516만 원 이하이면서 만 60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공제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이나 장기요양 인정서는 장애인 공제 증빙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만 장애인 공제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 이때 의료기관명과 직인,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재직 중 등록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단에 부양가족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금을 받은 이후 최초 한 번은 공단으로 부양가족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재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연금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요건 및 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확인하시고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연금소득 과세제도가 좀 더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